안녕하세요. 성공취업 엑스파일의 차연입니다. 저와 함께 오늘은 한국전력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한국전력공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알아보고요. 여러분의 채용 전략을 한번 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공기관 한국전력공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남녀 대학생이 꼽은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0년 이상 됐죠. 10년 이상 이런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항상 상위권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남학생 같은 경우는 현재 조사에 의하면 2위이고요. 여학생 같은 경우는 4위에 해당할 정도로 항상 그 수준이 계속 유지되고 고른 지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한국전력공사 왜 이렇게 가고 싶어하는 기업인가라고 봤더니요. 일단 보수나 안정성 면에서 학생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오늘 한국전력공사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 아주 매력적이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국전력공사 어떤 기관인지 제가 두 가지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 개발의 촉진과 전력 수급의 안정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전원 개발이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전원을 개발하기 위한 설비 시설이 있습니다. 발전, 송전, 배전 이런 설비 시설을 잘 설비하고 거기에 따른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또는 부대 시설을 잘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그런 전원 개발 촉진적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전력 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기를 소비자의 입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이제 받고 있게 되는데요. 그런 수요와 공급에 대한 용량을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전압이 끊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 그냥 한국전력공사에서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만드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한국전력공사는 전기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판매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 판매하기 위해서 배전, 이제 송전, 변전, 배전이라는 그 관계, 유통 단계를 관리하고 발전 단계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발전소를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전력공사는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시장형 공기업으로서요, 1961년도에 설립이 되었죠. 한 56년 가까이 된 공공기관인데요. 전원 개발, 전력 수급, 이제 말씀드린 이제 그런 주요 목적을 가지고 전라남도 나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션과 비전으로는요, 미래 에너지 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서 도약한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비전으로서는요, 친환경 에너지와 ICT 기술을 결합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서비스 에너지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원자력, 화력, 수력 이런 발전의 어떤 기능을 더 넘어서 이제 앞으로는 환경에 대한 요소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에너지 산업의 친환경 요소를 계속 개발하는 데 노력하는 가운데 ICT 기술을 계속 접목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기술적 발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전력공사가 어떠한 연역을 갖고 있고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 최초의 점등이라고 해서요. 불을 처음에 전기를 사용하게 된 시기가 1887년에 경복궁에서 처음에 이렇게 불을 켜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에디슨이 백열 전구를 이렇게 발명하고 나서요, 7년 후가 되었는데요. 이때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물불이다, 묘하다, 뭐 건달불이다 하면서 묘한 불 뭐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전력공사 어떠한 역사를 갖고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1961년에 제가 설립됐다고 하는데요. 그 전 단계인 1898년에 원래는 한성전기회사라는 회사로 하나의 민간 회사와 같은 회사가 설립이 되어서 있다가 이제 세 개의 전기 회사가 합쳐서 한국전력 주식회사인 이제 1961년에 이제 설립의 목적을 두고서 이제 설립을 하게 됐고요. 그 후인 1982년에 이제 전력공사법에 의해서 이제 공기업으로 이제
허가 승인 지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이지만 코스피 주식에 상장돼 있는 그런 기업으로서요. 우리나라의 코스피뿐만 아니라 뉴욕의 주요 뉴욕 증권에서의 거래소에서도 이렇게 상장을 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글로벌 기업으로서 계속 나아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글로벌 기업으로서 다양한 매출과 다양한 사업 영역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UAE 원전 사업 4기 수주해서 2009년에 시작으로 해서 그 이후부터는 계속 다양한 글로벌 사업을 진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전력공사에 있어서 우리가 한국전력공사는 이제 한국전력공사만이 아닌 다양한 그룹사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 자체가 워낙 크고 또 매출 규모도 크고 또 이 기업에 대한 뭐 사업이나 이런 것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2001년에 한국전력공사가 원래는 발전소를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가 2001년에 이제 6개의 자회사로 분리시켜서 발전소의 6개의 자회사, 여러분들 참 잘 아시는 회사죠. 한국수력원자력 및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여러분들 발전소 전력공사 가시고자 하는 분들이란 발전소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자회사로서 독립을 시킨 후에 이제 발전회사에게 이제 한국전력공사가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전력을 이제 수급받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냥 일반적 다른 이제 운영 관리적 차원의 자회사로서 한국전력기술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은 이제 발전소를 설계하는 그런 회사이고요. 그다음 한전 KPS는 이제 설비된 그런 발전소를 운영하고 개보수가 생기면 보수하고 하는 그 설비에 대한 운영 관리를 하는 회사이고요. 한전 원자력 연료라는 회사는 원자력의 연료를 가공하는 그런 회사이죠. 그다음에 한전 K&D라는 회사는 이제 ICT 기술을 이제 가지고 이제 이 발전소 ICT 기술을 이제 서비스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리면서 한국전력공사라는 축을 가지고 전방 산업과 이 후방 산업 이렇게 같이 갖추면서 이제 계속 발전 산업에 계속 역할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전력공사라는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잠깐 놓고 전력 산업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좀 더 큰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산업은 과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시장의 움직임 속에서 시장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소비자에게 이렇게 전기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보면은요. 우선은 발전회사라는 6개의 발전회사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 발전회사가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민간 발전회사는 2016년부터 이제 규제 허가를 이제 통해서 이제 승인되기 시작해서 민간 발전회사도 직접 발전을 만들고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발전회사와 민자 발전회사를 통해서 이제 한국전력공사에 전기를 납품하게 되는 거죠. 전력을 납품하게 되고 이 납품된 전력은 다시 또 이제 고객에게 전달되거나 아니면 또 이제 다시 이제 구역 전기 사업자라고 해서 민간 발전 회사와 관련돼 있는 회사로 다시 돼서 그 회사에서 다시 또 다시 제2의 고객에게 납품되는 그런 형태이고요. 이런 과정 속에 정부가 이제 정부의 어떤 개입이 있거나 정부의 어떤 규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항상 전력공사에서는 지금은 전기요금 올려야 됩니다. 누진세 적용하겠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많았었는데요. 이런 걸 이제 함부로 올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정책에 의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제 중간에 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발전소와 한국전력공사의 거래를 중개하고 있는 전력거래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발전이든 우리 이제 발전 자회사로 갖고 있는 이제 공공기관 발전 회사이든 이 발전 회사들은 일단은 우리 주식시장처럼 전력거래소 시장에 들어가서 그 전력 거래에 대한 가격과 이런 걸 측정하고 거기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역 사업자로는 이렇게 전기를 받아서 발전이 아닌 전기를 받아서 한국전력공사에서 받아서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는 뭐 공공기관으로는 지역 난방공사라든가 주택공사, 서울 SH공사라든가 이런 어떤 공기업들과 함께 민간 일반 회사들, 그래서 뭐 삼성 에버랜드부터 시작해서 한진중공업,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곳들에게 직접 판매를 하는 도매업 등 이렇게 판매를 해서 또 이 판매된 전기 중에 또 남은 유휴 전력은 또 별도로 본인들이 또 팔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구역전기 사업자라는 것을 또 지정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산업 구조라는 게 그냥 한전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로서 발전회사와 그다음 민간 발전이라는 게 최근에 이제 승인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력거래소라는 중개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전력거래 시장을 이제 만들고 있으며 거기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이렇게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 발전 회사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 준비하시는 분은 한전만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민간 발전 회사에 대한 앞으로의 승인이라던가 규제를 이제 계속 완화할 목적을 이제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전기 시장도 우리가 자율 경쟁 시장에서 두고서 누구나 뭐 전기를 사용하고 싶은 회사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물론 그게 완전히 완화된 건 아니다 보니 이제 민간 발전 회사가 좀 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아직은 초기 단계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요. 뭐 이런 민간 발전 회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그런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보니 우리나라의 발전 산업에 있어서는 더 좋은 전력 그리고 고객의 입장에서는 좀 더 저렴한 전력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 사업 영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국전력공사의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아셔야 그 기업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갖고 있고 나 역시도 지원자의 입장에서 그 회사에 들어갈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준비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미래의 비전으로 삼고서 그 회사의 입사 후 포부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사업 영역은 총 4가지 중에 첫 번째 국내 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전력을 이제 발전소에서 만든 것을 송배전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판매하고 수요 관리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2011년에 정전 사태가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정전이 이제 일어난 사태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날 수능 점수가 9월 달이었거든요. 수능을 접수하는 시기였는데 수능을 접수해야 되는 마지막 날이어서 수능 접수를 못한 학생들이 이제 그 전력난 정전으로 인해서 못한 그런 피해를 입게 돼서 그 다음 날까지 수능 접수를 이제 연장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뭐 소방서에서는 이제 엘리베이터 정정 사태로 인해서 그날 접수가 많이 됐다고 하기도 하고요. 뭐 공장에서는 플라스틱 공장에서는 이거를 플라스틱을 이제 녹이고 또 이렇게 하는 과정에 정전으로 인해서 모두 다 굳게 되다 보니까 엄청난 손실을 또 얻었다라는 그런 일간의 뉴스들을 이제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수요 관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정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때 좀 대대적인 사건 이후로 수요 관리에 대한 중요성 높아지고 있고요. 마지막 고객 서비스라는 부분. 요즘 이제 공공기관이 공익성이라는 부분에서 고객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 많이 하고요. 근데 뭐 일간에서는 전기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전기세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사용한 것만큼 이제 내는 그런 부분인데 그 전기요금을 내는 데 있어서 좀 불만이다. 이거 측정할 수 있는 게 이제 좀 신뢰가 가지 않는다. 뭐 이래서 요금에 대한 불만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기타 등등 이제 민원적 처리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다양한 민원 처리를 좀 더 고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이제 열심히 지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해외 사업으로서는 이제 발전, 송배전 사업, 에너지 신사업 이렇게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 사업에 관련된 발전소 설립이라던가 그다음에 송배전을 이제 건설하고 설립하는 이런 어떤 개발하는 이런 단계를 해외에서의 그런 필요로 하는 기업 국가에 가서 저희가 직접 발전 설비들을 이제
개발해주고 그것들을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의 전력 수요를 가지고 한국전력공사의 매출이라던가 앞으로의 경영 지속성을 가지고 가기보다는 이제 해외 산업을 통해서 이런 발전 산업을 계속 증축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 기술력을 계속 해외에 보급하는 노력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신사업 프라자라고 해서 다양한 이제 에너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전기 자동차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충전소가 충분하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충전소가 뭐 많지는 않고 미흡하게 돼 있고 뭐 현재까지는 작년 초 말까지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이 충전소를 무료로 사용하게 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충전소가 유료화되면서 이제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급이나 이런 확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제 하는데 같이 이제 기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또한 뭐 ECC 통합 서비스는 에너지 보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이제 에너지를 이제 계속 만들면 에너지는 사실 소모성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보관,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던가 설비들을 잘 갖추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설비들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설비하고 갖출 수 있는지라는 부분들. 그래서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라던가 풍력 에너지 이런 서비스들에 대해서 연구 개발하고 있는 그런 사업적 영역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적 영역 속에서 작년도 사업 중에 주요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을 주로 했나라고 봤더니 국내와 국외 사업들을 이제 합쳐봤을 때 배전 설비와 송배전 설비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많은 부분 거의 뭐 90% 이상의 90% 가까이의 그런 사업적 영역을 이제 사업적 영역을 펼쳤기 때문에 당연히 채용에 있어서도 배전과 송변전 설비에 대한 업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호하게 되고 전기과라던가 이제 전기과 이제 전자 이런 쪽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이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채용 규모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외 사업, 지금 이제 앞으로 한국전력공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업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21개국의 해외에서 36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중국, 뭐 아프리카, 북미 이런 나라에 지사를 두고 다양한 발전 산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계약 수주하기 위한 그런 노력과 계약들을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2017년 한국전력공사의 매출 실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6년, 17년 이 매출을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본 결과 2016년 작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매출 규모가 나오다가 최근 2017년에는 매출이 좀 하향하게 됐는데요. 59조 원 정도의 매출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영업이익으로는 조금 이제 작년 대비 많이 이제 급감하게 됐는데 4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두게 됐고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으로는 1조 5천억 원 정도를 이제 두게 됐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이제 작년 영업이익이 59%나 감소가 돼서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감소율을 주고 있는데 무엇일까라고 이제 우선은 제가 경영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발췌해 본 결과 우선은 이제 노후된 감가상각된 그런 설비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매출은 우리가 있었으나 투자를 하다 보니 이제 거기에서의 당기순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또한 원재료인 그 발전소의 원재료가 되는 이제 가스라던가 이제 이런 관련된 원재료들이 올라가고 또 엔화라던가 이런 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발전소의 단가가 이제 비싸져서 공급받는 단가가 비싸져서 이제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메꾸기 위해서는 해외 사업을 통해서 뭐 이런 부분들이 매출 실적에서 잘 뭐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전력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이 한국전력공사 이제 여러분 어떤 회사이고 어떤 것을 통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 이제 잘 아셨고요. 그럼 이런 사업의 그런 형태에서 이제 앞으로 2017년도에는 과거에 어떤 이슈들을 좀 더 가지고 있었고 또 앞으로 2018년도부터는 이제 어떠한 사업으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우리가 이슈 분석을 좀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3대 뉴스를 좀 보면은요. 작년에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 계약을 성공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수주를 한 그런 결과가 있는데요. 베트남에 석탄 화력 건설이라는 사업을 이제 수주하게 됐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베트남에서 25년간 운영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운영에 따른 매출액은 한 15조 정도 올릴 수 있다라는 기대를 주고 있어서 이 이제 계약을 성공한 것을 이제 잘 착수해서 이제 잘 운영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지켜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말레이시아는 가스복합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이제 수주를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특화 대학인 한전공대라는 것을 이제 설립하기 위해서 이제 한전공대에 대한 어떤 빅피처를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게 된 게 작년에 있었는데요. 2022년에 한전공대를 이제 설립할 목표를 두고 있으며 한전공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전력 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앞으로 추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전력 산업을 도약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영국 무어사이트라는 원전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이 영국의 무어사이드라는 원전 사업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대신 우선 이제 협상을 해서 원전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유럽이든 이런 형태까지도 더 나아가서 뭐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에 있는 한국전력이 정말 최고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최근 3개월 이제 뭐 2018년도를 포함해서 최근 3개월간의 최근 주요 뉴스들의 이제 키워드와 거기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이제 하나의 중요한 이슈들은 무엇인지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이 전력 중소기업 수출 지원 강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키워드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한국전력이 가고자 하는 해외 시장에 있어서의 기술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중소기업과 협력해서 그 기업과 협력한 연구를 통해서 우수한 제품으로 만들어서 해외 시장에 무언가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니까 한국 전력만이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전력이 나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기술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중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중소기업의 기술을 같이 도입해서 이제 해외 글로벌 사업을 하는데 같이 나아가고 그 또한 중소기업에게는 수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영역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중에 ICT 산업으로 이제 빅데이터라던가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서비스 이런 기술들에 대한 중소기업의 확보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혁신도시, 원도시 상생발전 토론회 이런 부분들의 기사가 있었는데요. 스마트 생태도시 나주 혁신도시로 이제 만들겠다 뭐 이렇게 말했는데요. 나주라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좀 지방이다 보니까 낙후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혁신화시키고 거기에 스마트화시키는데 한국전력이 함께하겠다라는 거에서 스마트 그리드라는 부분, 생산, 운반 그리고 소비자의 과정까지 소비자들이 정말 이 IT 기술을 이용해서 무언가 그 나주라는 도시에서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도시 문화를 만들겠다라는 것을 이제 기사화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전력 고객 편의를 위한 통합 서비스 이제 포털을 오픈했다라고 하죠. 고객 서비스라는 게 과거에는 이제 독점적 서비스로 우리 소비자들이 많이 소비자들에게 이제 가고 있는데요. 사실 민간 발전 회사가 있고 이제 그렇지만 한국전력만이 또 독점적으로 갖고 아직까지 있는 것은 이제 이 B2C 소비자 시장은 아직까지 독점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만 사항이 생기면 너무 이제 고객들의 입장이 아니지 않냐라는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통합 서비스 포털을 오픈했고요.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 집 가정의 전력 지금 형태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의 뭐 스마트폰 안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체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력 사용을 제가 좀 조절하고 이렇게 사용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그리고 믿고 그다음에 좀 더 나에게 필요한 전력 사용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서 좀 올해 좀 목표가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전기차 서비스, 그러니까 전기차 활성화 보급에 좀 앞장서려고 하는 게 이제 한국전력의 취지가 좀 많은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기차의 의미는 친환경이라는 요소가 항상 같이 이제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인천시하고 인천항만공사하고 이제 한전하고 손을 잡고서요. 친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항만을 조성해보자라는 것을 목적을 두고서 전기 자동차 충전소와 선박 육상 전원 공급 설비를 설치해서 조금 더 전기를 통해서 환경적인 요소에 뭔가 대기 오염에 뭔가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나타내자. 그래서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로 태양광과 풍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뭐 나주시뿐만이 아니라 부산시와 함께 스마트시티를 통해서 전기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뭐 클린 에너지, 그다음에 전력을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설치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한국전력공사는 최근에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한국전력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했다면 그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그 회사의 앞으로의 동향이라던가 앞으로의 전략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있는 신문 기사라던가 이런 뉴스들을 좀 많이 접하셔야 됩니다. 그걸 접해서 일명 그 회사의 양념을 좀 쳐줘야 여러분들이 그 기사 내용 중에 내가 관심 있거나 관련 있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활동을 해보거나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본질적인 한국전력공사 이렇게 하면 한국전력공사에 가서 인턴을 하거나 이러지 않은 이상은 관련성이 적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지원 동기에서 왜 우리 회사 지원했죠? 하면은 막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사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의 관계성, 여러분의 관심 이런 부분들이 한국전력공사와 나와의 어떤 인연을 맺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전력공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국전력공사 취업에 있어 자신감이 조금 더 생기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이 좀 부족하다, 나는 좀 더 알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저에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차쌤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다가가고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뭐 카카오톡이라던가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